집합 세트 마지막 컬렉션이죠. 하겠습니다. 스트링, 튜플, 리스트, 딕셔너리, 그 다음에 집합. 집합은 그 딕셔너리와 같습니다. 중괄호로 열고 중괄호로 닫습니다. 근데 명확히 다르죠. 딕셔너리는 우리가 키랑 밸류가 있다 보니까 키 땡땡 밸류, 키 땡땡 밸류 하고 그 사이에 콤마가 있었는데, 세트인 경우에는 중괄호로 시작하고 중괄호로 닫는 거는 딕셔너리와 같지만 그 대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이 없으면은 파이썬 내부에서는 얘는 세트구나, 혹은 땡땡이 있다면 딕셔너리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변수 이름에다가 코리아, 차이나, 재팬, 코리아를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이 세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반복을 허용하지. 우리가 함수 집합하면은, 내가 함수 집합 A는 함수 집합에서도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중괄호를 쓰죠. 중괄호 열고 1, 2, 3, 1 하면은 내 집합에는 1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1이라는 숫자는 내 집합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반복을 이제 없애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뭔지 내가 알고 싶어요. 내가 지금 생성 가기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광어, 우럭, 도미, 다시 광어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광어가 있다는 거는 그냥 한 번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광어라는 이름은 우리가 하나만 알면 되니까, 우리가 광어가 여기 광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있다고 해서 내가 광어 마리수마다 내가 그 광어라는 이름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반복을 없애주고 싶다고 하면은 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트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 때는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으면은 이제 그게 리스트가 됩니다. 튜플도 이제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으면 이게 비어 있는 튜플인 걸 인지를 합니다. 딕셔너리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딕트 가로 열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중괄호로 하게 되면은 딕셔너리인 거, 비어 있는 딕셔너리인 거 인정을 하는데, 세트를 우리가 비어 있는 걸 하고 싶다고 하면은 세트나 딕셔너리는 똑같은 중괄호를 쓰기 때문에 이 중괄호를 쓰게 되면은 비어 있는 딕셔너리를 인지를 하지 비어 있는 세트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트를 비어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트하고 가로 열고 가로를 닫아야 된다. 그리고 세트라는 저 뒤에 있는 거, 혹은 이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세트, 얘네들이 다 뭐냐면은 이 뒤에 오는 것들을 다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나 세트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스트링을 준다고 하면은, 보면 이제 상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상형이라는 아마 이 책의 저자 같습니다. 이 이제 문자열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 문자를 각각을 쪼개겠죠. 엘리멘트 쪼개 가지고 각각의 이제 엘리멘트들을 세트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G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G는 한 번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N도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N도 한 번만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줘도 리스트가 원래는 대괄호였는데 이제 이게 세트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튜플도 가능하고, 딕셔너리를 세트로 바꾸게 되면은 딕셔너리는 밸류는 다 버립니다. 키만 놔두고 걔를 세트로 바꿉니다. 소년, 학교, 책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비어있는 세트를 만들 때는 맨 아래에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트에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혹은 업데이트는 아까 그 딕셔너리랑 유사하죠. 합치는 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최신화 시켜주는 거. 자, 아시아라는 국가에 코리아, 차이나, 재팬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추가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를 추가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에러를 반환하지 않지만 이미 차이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나가 새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본 remove 하게 되면은 일본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차이나, 베트남, 코리아, 이제 재팬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라는 세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활용해서 여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았으니까 세트라는 걸 확정해야죠. 이 세트를 주면은 싱가포르, 홍콩, 코리아라는 거를 합치게 되면은 싱가포르가 홍콩이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추가가 됐고요. 홍콩과 싱가포르이 있고요. 코리아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던 코리아 그대로만 남겨두고 얘는 실제로 더 더해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합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합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그리고 이제 그 여집합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여집합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집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배타적 차집합이라고 이거 안 쓸 겁니다. 저 안 씁니다. 이거 안 쓸 거예요. 만질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합집합과 교집합과 그다음에 차집합 정말 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은 얘는 뭐냐면 2의 배수로 되어 있는 세트입니다. 2, 4, 6, 8, 10, 12. 여기는 3의 백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3, 6, 9, 12, 15 이렇게 간각해 있습니다. 두 개 교집합을 할 때는 그죠? 이때는 뭐 쓰냐면은 여기 AND 기호를 씁니다. AND 기호. 이거이면서 이거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2와 3의 공배수는 뭐냐면 6이죠. 그러면 이제 최소 공배수 6이니까 6과 12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집합은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Shift 키랑 Shift 키 누르고 그리고 우리 그 원화 표시에 있는 이 문자 누르면은 이게 이걸로 나옵니다. 이거. 그죠? 보면은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인 것들 합쳐버리면 2, 3, 4, 5, 6, 7, 8, 9, 10, 11, 15, 12, 15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차집합 차집합 베타적 차집합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부등호를 쓰게 되면은 이게 부분 집합인지 그죠?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자세한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이거는 어렵네요. 예. 사전에 다른 이름이 해시라고도 하고요. 사전에 다른 이름이 맵이라고도 하고요. 사전에 다른 이름이 연관배열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시 변수 해시 하면은 이제 사전 의미를 하는 거고 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연관 어느 것에 대해 연관되어 있는 그 다른 배열을 보는 거니까 연관배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리스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리스트 사전을 해시라고 하기도 하고 맵이라고 하고 연관배열이라고 하긴 하지만 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키를 무지개 색깔인 빨주노초 파란보로 하고 각각의 색상을 영어 단어로 정의한 후 초록색 단어를 검색하는 예제를 작성하라. 이게 쉽죠? 이건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사전에 키를 대괄호로 검색할 때 키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 오류가 발생돼서 파이썬이 멈춘다. 이 예외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서드는 무엇인가? 어떤 거였죠? get 2번이었습니다. 2번. get. 딕셔너리에다가 키 이퀄 값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키가 이미 있는 경우 중복된 키가 삽입이 되나요? 안 되죠. 이미 있으면은 이미 있던 값을 없애고 그 값을 넣는 거지. 이전에 있던 값은 그 중복해서 놔두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키가 없는 경우 새로운 키와 값을 추가한다. 이거 맞죠? 이미 존재하는 키의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변경할 수 있죠. 같은 값을 가지는 키가 있으면 키를 바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값은 같을 수 있고 키가 애플, 바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밸류가 각각의 남아 있는 그 수량이었다고 하면은 애플도 3이고 바나나도 3일 수 있잖아요. 그죠? 값이 서로 중복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합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뭔가요? 한 번 정하면 수정할 수 있죠? add, remove 있었습니다. update도 있었고요. 합집합을 구하는 연산자는 1, 2, 3, 4 중에 2번이었죠. 2번. Shift에다가 달러 사인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호입니다. 이건 숙제로 내주기. 이거는 숙제로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는 여기까지예요. 중간고사는 여기 7에 있는 컬렉션 매니지먼트 이 단원 이름이 뭐냐면 컬렉션의 매니지먼트라는 단원인데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총 7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시험은 이제 그 아까 제가 50%는 이론이고 50%는 실제 문제를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50%의 그 이론을 낼 때 그 중에 30%는 이 PPT에서 내겠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디서 내겠냐면은 저희가 그 i클래스에 가시면은 자습 교재가 있었죠. 저희 자습 교재가 뭐였냐면은 한빛미디어에서 출판된 나온공 파이썬이라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죠? 보면은 1부터 4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4 지금 가장 마지막에 4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그 아예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인데 다른 교재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이라는 이 교재에서 이제 한번 참고를 하세요. 보시면 근데 이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제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좀 자세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은 어차피 30분이면 풀 수 있어요. 뭐 OX 퀴즈나 아니면 다지선다기 때문에 이론은 그러니까 30분 만에 딱 보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문제는 3문제 정도 낼 건데 각각의 30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30분 제 생각으로는 제가 엄청 천천히 코딩을 한다고 하면은 30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여러분께서 만약 익숙하다고 하면은 어떤 분은 30분 만에 3개를 다 푸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그 준비를 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시험 시작 시간은 1시인가요? 1시 말고 딴 시간에 하고 싶어요? 혹시? 그 수업 시작 시간에 맞춰서 할게요. 시작 시간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일단 2시간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혹시나 시간이 더 필요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뭐 보통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30분 정도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2시간이긴 한데 그 2시간을 다 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하면은 빨리 푸시고 나가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고 딴 데서 볼까요? 혹시?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보시고 그리고 본인 노트북을 하실 분들은 코딩을 본인 노트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은 분은 여기 컴퓨터를 사용하셔서 그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이지만 저희가 그때는 이제 조교를 둘을 더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코딩을 하실 때는 저희 수업 교재는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론 문제를 풀고 답안지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문제 3개 남았잖아요. 그죠? 그걸 할 때 제가 이거 PPT 오픈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근데 이제 PPT는 봐도 되는데 구글에 검색하거나 GPT한테 물어보다 걸리면은 이제 조교가 돼서 이제 잡아내겠죠. 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 최대한 설명과 혹은 독스트링이라든가 이런 깔끔하게 하는 것도 제가 일종의 점수를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고 오픈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세한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대 길었을 때 약 최대 50주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당 최대 50주 정도 되는 코딩일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야.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이냐면 이번 숙제처럼 가장 긴 단어가 뭐야, 가장 짧은 단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문제가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총 5개의 조그마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이 길어지는 거지 50줄을 한꺼번에 다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네.
이론 풀 때요? 이론 이런 거야. 저희 코딩할 때 유튜브에 남아 있는 필기한 것들. 그게 PDF에 필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 그거 파이썬 들어가면 파일 옆에서 예전에 내가 썼던 그 파일을 써도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작업했던 거니까, 그지? 네, 그 안에 뭐 GPT가 했던 답들 다 넣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숙제했거나 퀴즈했던 파일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걸 참고하는 거는 또 뭐라 안 할게요. 수업 자료, 그다음에 내가 전에 코딩했던 것 두 가지를 보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근데 오픈북이 클로즈북보다 어렵거든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일주 동안 최대한 머리를 싸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책이 있어도 이걸 정말 생각 안 하면은 풀기 어려울까 하는 문제를 내가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앞으로 더더욱 어려운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평균은 80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평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평균이 70점에서 80점이 있으면은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생각하고 제가 문제를 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컬렉션에는 스트링,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세트가 있었고요. 얘네들은 컬렉션이라는 변수인데 컬렉션 말고 다른 변수는 뭐가 있었지? 불린이 있었고요. 불린은 true 혹은 false로 나오고 인티저가 있었습니다. 인티저는 정수형 변수였고 플롯이 있었습니다. 플롯은 실수형 변수였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어떤 거? 거기까지 지금은 거기까지죠. 지금 뭐죠? 정수, 실수, 그다음에 불린, 스트링,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세트까지 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은 이 컬렉션은 이 얘네들이 비슷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성질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컬렉션의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컬렉션의 매니지먼트를 위한 관리 함수들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지금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스코어가 있는데 어떤 반의 시험 점수를 봤더니 첫 번째 학생은 88점, 두 번째 학생은 95점, 마지막은 99점을 받았다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냐면은 1번 학생의 성적은 뭐다, 2번 학생의 성적은 뭐다, 3번 학생의 성적은 뭐다라는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은 여러분은 지금은 어떻게 할 것 같냐면은 제 생각에는 for 한 다음에 이 number, in range. 근데 이게 총 5개니까 5개라는 걸 내가 알려주면 안 되고 렌을 이용해서 5개라는 걸 받는 거죠. 5개를 받아가지고 땡땡 해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F 스트링이 아니지만 아무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은 뒤에 스코어하고 이 인덱스가 뭔지를 줘야 돼요. 그죠? 왜냐면 스코어를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 인덱스가 뭔지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조금 길어지면은 잠깐 왜냐면 나는 이제 이터레이션을 인덱스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다시 해당되는 값을 불러오려면은 이 과정을 해야 된다. 우리 아까 앞에서 딕셔너리 할 때도 딕셔너리 할 때 우리가 키를 반복했을 때 다시 그 키를 다시 딕션에 넣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거냐면은 아래와 같이 바꿀 겁니다. enumerate. enumerate. enumerate도 반복하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어떤 특수한 반복이냐면은 I, value in enu. 여기서는 이제 스코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땡땡. 자, 이게 스코어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뭐와 같냐면은 여기에는 실제로는 콤마
0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을 안 붙여도 사실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인지 할 때 레인지 10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어디부터 0까지 10까지 가냐면은 0부터 10까지 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뉴머레이터 뒤에 숫자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숫자를 정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0이라 돼 있는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여기 스코어에 해당되는 건 어떤 변수들이 거기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컬렉션이기 때문에 리스트나 튜플이나 뭐 세트나 이런 애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리스트나 튜플만 인덱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인덱스와 튜플만 제가 넣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엘리멘트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자, 뒤에 숫자 0을 넣을게요. 0이 있다고 하면은 땡땡 있다고 하면은 이거 매번 헷갈리기 때문에 가까운 애들끼리 엮어주고요. 멀리 있는 애들끼리 엮어줘야 됩니다. 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스코어를 먼저 줬기 때문에 앞에 게 스코어 엘리멘트 가는 게 아니라 뒤에가 이제 이 스코어고요. 얘 멀리 있는 애들 이게 인덱스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복을 하면은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i는 이제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value는 뭐냐면은 이 스코어에 있는 첫 번째 엘리멘트가 됩니다. 두 번째 반복할 때는 i는 뭐가 되냐면은 0부터 시작했는데 두 번째는 1이 되고요. 그다음에 value는 두 번째 엘리멘트.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을 할 때는 내가 단순히 받는 이 엘리멘트들만 내가 이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돼서 이게 몇 번째인지를 내가 알 수 있는 인덱스도 같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래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로 돼 있죠. 1. 1이 어디냐면은 자, 가까우니까 S가 스코어가 되고요. 이 1은 넘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돌리면은 1번 학생이 88점으로 나오고요. 2번 그러니까 2번 학생이 이제 95점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가 다르냐? 위에 거는 이제 그 리스트를 불러오고 리스트를 다시 인덱스 넣어주는 이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긴 코드를 읽다 보면은 여기 리스트에 다시 이게 넣으면은 이 리스트가 뭔지 내가 위에서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이 리스트가 뭔지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와 같이 하게 되면은 이거 처음부터 풀어줬으니까 이게 바로 뭔지 나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이 위에 거보다 아래 게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enumerat은 안에 컬렉션이나 튜플을 넣는데 이제 각각의 엘리멘트를 주는 꼭 거기에다가 이제 뒤에서 시작하고 싶은 숫자를 줘서 우리가 첫 번째는 1과 88, 그다음에 2와 95, 3과 70, 4와 100, 5와 99 이렇게 반복되는 반복문을 만들 수 있다. 자, 그게 enumerate입니다. enumerate. 잘 쓰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집이 있어요. 집. 우리 집은 그 압축 파일을 집이라고 하죠. 집 압축.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컬렉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우리 지퍼 할 때처럼 두 개 이상 묶어주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은 요일이라는 리스트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개의 엘리멘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라고 하는 거는 그날에 해당되는 점심 메뉴인데 갈비탕, 순댓국, 칼국수, 삼겹살 총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집을 하게 되면은 집 요일 그다음에 푸드를 하게 되면은 자,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그 제일 먼저 작은 게 뭐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월화수목금이 있고 갈비탕 순댓국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짧은 거 기준으로요. 왜냐면은 긴 걸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아래 건 없잖아요, 그죠? 짧은 거 기준으로 그 짧은 거 개수대로 월요일은 갈비탕, 화요일은 순댓국, 수요일은 칼국수, 목요일은 삼겹살이라고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집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게 7개였고 이게 총 4개였지만 얘는 총 그 4개짜리 엘리멘트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총 4개의 엘리멘트를 가지고 각각 엘리멘트는 뭐냐면은 처음에 월요일과 콤마 갈비탕, 두 번째 엘리멘트는 화요일과 순댓국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뉴를 지불을 해서 그다음에 for y, f in 이 메뉴를 하게 되면은 요일의 첫 번째 게 y로 들어오고 푸드의 첫 번째 게 f로 들어옵니다. 하고 그다음에 반복으로 되면 두 번째 게 들어오고 세 번째 게 들어오고 네 번째 게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건 우리가 어차피 F 스트링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세히 안 봐도 우리가 다 그래서 실제 돌리게 되면은 총 4번만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일 짧은 게 아래에 있는 거기 4번만 반복하면 그게 끝이게 됩니다. enumerate 반복할 건데 그 반복하는 거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저기서 그 인덱스를 추가해서 반복문 쓰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집은 2개 이상의 컬렉션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제 반복해서 돌릴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쓸 때 보면은 우리가 아까 리스트에다가 각각 엘리멘트 리스트인데 뭐 콤마 뭐 이렇게 두 개 쌍으로 돼 있는 걸 줬었는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집을 이용하게 되면은 두 개의 쌍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잘 사용하면은 딕셔너리 바꾸는 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ny와 all은 any와 all은 불린으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나 튜플에 적용되는 겁니다. 불린으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나 튜플. 제 어덜트 있는 이 리스트는 true false입니다. true false. 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어른이고 2명은 어른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any가 있고 all이 있는데 any는 뭐냐면은 어느 거 하나라도 true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거 하나라도 true였으면은 이건 true로 반환이 되는 거고요. all은 뭐냐면은 모두가 true였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false를 반환한다. 그렇죠? any와 all은 컬렉션에 만약 그 컬렉션이 불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불린이 합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영화 같은 게 뭐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지도가 가능하면 이제 보여주는 경우로 하면은 애니를 물어볼 거고, 그죠? 근데 술집 같은 거는 모두 분명히 다 술을 마실 수 있는지 확인하니까 술집은 어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화관은 이제 그 어른의 지도가 있으면 이제 갈 수 있다고 하면 애니를 따질 거고, 뭐 술집은 모두 어른이 해야 되니까 어를 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느 하나라도 true가 있는지 혹은 모두가 반드시 true여야 되는지에 그 물어볼 수 있는 함수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이게 좀 빠르죠? 이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그 내가 코딩 하다 보면 이거 굳이 이거 필요할까 싶은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코딩을 정말 그 쉽게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주머니 보따리에 하나씩 넣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enumerate,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any and all 이 두 개 가지고 있을까요? 필터랑 맵은 정말 재밌습니다. 필터랑 맵은 한번 볼게요. 필터랑 맵은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딕스랑 세트. 자, 다 지우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필터 먼저 볼게요. 필터. 자,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함수는 이 사람이 어른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나이를 받습니다. 나이를 받을 건데 이 나이는 보통 정수죠, 정수.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은 얘는 뭘 반환하냐면 불린을 반환합니다. 어른이면은 true고 어른이 아니라고 하면은 false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if age가 어른이 되는 기준 만으로 했을 때 18세라고 하면은 18세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return true. 아니라고 하면은 return false라고 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제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익스텐션에서 여기 익스텐션 오셔가지고요. 여기에 오토 독스트링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토 독 ATO 독스트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위에 제일 처음 뜨는 얘가 있습니다. 얘를 인스톨하세요. 자, 이거 금방 됩니다. 한 5초 만에 됩니다. 5초 만에 되면 어떤 기능이 생기냐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함수를 만들든 간에 여기에 이제 독스트링을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다음과 같은 게 뜹니다. 이 기능이 뜹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그 독스트링의 기본 형태를 알려줘요. 이 함수는 뭐냐면은 어른인지 확인하는 함수고요. 이 설명은 이 디스크립션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 입장객의 나이 불린인데 어른이면 true 아니면 false 뭐 이렇게 한 겁니다.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관에 방문한 사람들 있어요. 처음에 온 사람이 45살이래요. 두 번 온 사람이 35살이래요. 그 다음에 7살이래요. 뭐 10살이래요. 제가 뭐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자, 뭘 하고 싶냐면은 여기 지금 사용자들이 45살 사람도 있고 뭐 20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뭘 하고 싶냐면은 위에 있는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위에 있는 함수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내가 같이 필터하고 싶다고요. 그죠? 지금 제가 총 6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노가다 하면 되잖아요. 노가다 45, 35, 50, 29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입장객이 하루에 중앙박물관처럼 국립중앙박물관 하루에 방문객이 막 몇만 명 되죠? 몇만 명 된다고 하면은 이거 하는 것도 한참 힘들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들어온 관객들 중에 어른이 얼마고 어린이가 얼마인지를 내가 모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필터입니다. 필터. 위에 함수를 정의를 하셔야 돼요. 위에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필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필터에서 앞부분은 함수고요. 근데 이 함수는 true나 혹은 false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컬렉션을 주면 됩니다. 컬렉션. 이터러터블이니까 이터러터블한 컬렉션. 리스트나 튜플을 주면 됩니다. 우리는 리스트니까 리스트를 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은 이 함수는 true나 혹은 false를 반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check if adult라는 함수였죠. 그리고 뒤에 주고 싶은 거는 visitor. 그러면 visitor 앞에는 함수고요.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여기 안에서 필터 내부에서 사용됩니다.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비지터가 45, 35, 7 이렇게 가니까 이 필터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총 6번이 반복해서 안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45를 줬어요. true래요. 아, 그럼 45는 넘겨. 그다음 35도 확인해 봅니다. 35도 18세보다 높네. 그럼 넘겨. 그다음에 7세입니다. 7세는 안 넘네. 7은 넘기지 마. 10을 오죠. 10은 안 넘네. 넘기지 마. 50은 넘겨. 29는 넘겨. 하게 되면은 아래 나오는 값이 4명의 나이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거를 실행하고 아래 거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주진 않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거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next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for i in 자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필터를 하게 되면은 실제 45, 35, 50, 29라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아직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각각 하나씩 던져주는 어떤 객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필터를 한 다음에 필터한 결과를 우리가 폼으로 돌리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결과 값을 보면은 우리 그 어른의 나이들만 나오게 됩니다. 45, 35, 50, 29. 이거 어떨 때 쓰면 되냐면은 막 이렇게 값들이 있어요. 내가 물건 값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가 입력하다 보면은 물건의 값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숫자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스트링이 나오거나 뭐 나온다 하면은 이제 필터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내가 반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욱 씨 왼쪽 오른쪽 좀 깨워드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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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주무시는데. 필터로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맵까지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건 다 끝났습니다. 맵은 뭐냐면은 필터는 굉장히 유사한데 맵은 true나 false로 오는 게 아니라 그 계산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경우에 45, 89 이렇게 값이 있는데 half라는 함수는 그걸 반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이 값을 반으로 줄인 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걸 한 줄로 바꿔버리면 다음 같이 될 테니까 자, 이게 필터를 활용한 예시고요. 아래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스라고 할게요. 프라이스가 있었는데 내가 물건 가격이 처음에 300원짜리가 있었고 400원짜리가 있었고 뭐 600원짜리, 800원짜리, 뭐 1200원짜리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근데 제가 뭘 하고 싶냐면은 반값 할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받아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 받은 값을 반으로 할인했습니다. 70% 할인, 30%로 할인했습니다. 30%. 그래서 7만 곱한 거.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for price에다가 price 언더스코어 s를 할게요. 왜냐면 이 price의 복수니까. price in 이렇게만 하시면은 자 이렇게만 하시면은 내 원래 물건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300원, 400원, 500원, 600원, 800원, 1200원이 나오는 걸 확인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할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디스카운트를 여기다 씌우고 싶잖아요. 그죠? 하는 방법은 내가 이 디스카운트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우리가 돌릴 때 앞에 이 반복할 함수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번에는 필터가 아니라 맵인데 첫 번째는 내가 반복해서 사용할 함수고 뒤에는 그 튜플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실행을 하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할인된 가격이 아래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00원을 70% 할인하면은 210원이고요. 이제 1,200원을 30% 할인하면은 840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과 필터. 네. 그래요? 여기 아니면 위에 거예요. 둘 다? 필터는 true나 혹은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받는 거고 맵은 그냥 어떤 계산 결과를 받는 함수를 줬는데 맵은 여기 있는 값들을 여기 함수를 거쳐 가지고 반복할 거라는 의미를 하는 거고 필터는
아래에 있는 함수가 true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경우에만 내가 for문을 반복하겠다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위에 있는 필터를 바로 했을 때 45, 35, 50, 29를 바로 안 줬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필터를 선언하는 순간에 내가 그 모든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어떻게 하냐면은 그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내가 총 이게 네 개가 될 거야. 혹은 이거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뭐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파이썬은 이 for를 돌릴 때마다 그걸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단 자료가 길어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만 명의 관객들의 나이 가지고 있다면 10만 명의 나이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메모를 차지할 건데 근데 그거를 뭐 리스트 1, 리스트 2 하게 되면 뭐 그게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파이썬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실제 그걸 사용하는 경우에 그거를 사용할 때만 내가 하나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필터로 했을 때 어떤 리스트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for를 해야지만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사용할 때마다 그 값을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대용량의 자료를 주더라 하더라도 파이썬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만큼만 내가 사용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프라이스도 처음에 내가 할인된 가격을 미리 계산한 게 아니라 이거 실제 할 때마다 첫 번째 엘리멘트 들어오면 그때 한번 계산해보고 두 번째 들어오면 그때 계산하고 세 번째 들어오면 그때 계산하고 네 번째 들어오면 그때 계산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이러면은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필터는 네. 클래스가 상관없나요? 필터는 인테인지 스트링인지 받는 네, 받는 물어보는 게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일 수도 있고 나이면 숫자일 거고 그다음에 뭐 그쵸. 그 필터 함수에서 입력 자체는 우리가 보는 게 뭐 세 글자 이상인 것만 필터할 건지 네 글자 이상인 거 필터 그런 게 쓸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스트링을 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필터의 결과값은 항상 분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필터의 결과값은 항상 분리해야 된다. 그거만 약속해 줍니다. 필터는 함수 결과값이 불린으로 나오는 일 때만 우리가 그 함수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맵은 그냥 자유롭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맵은 모든 걸 다 통과시켜 줄 거잖아, 그지? 얘는 걸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을지 말지에 대한 결과는 불린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얘는 반드시 결과가 저기 불린해야 된다.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아래 def 해가지고 larger than 3 letter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 word라는 걸 받아가지고 if 이 word가 네 글자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return true고요. 아니라고 하면 false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합시다. 그리고 내 리스트는 뭐냐면은 과일 이름 다 할게요. 그냥 뭐 애플, 바나나, 망고, 그다음에 파인 애플, 키위, 오렌지. 이렇게 네 글자는 좀 애매하니까 다섯 글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for fruit in filter larger my list를 주게 되면은 print fruit 다섯 글자 이상인 애들이 이제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때 사용되는 이 함수 얘 워드는 지금 스트링인데 스트링이라 하더라도 이 스트링 글자가 다섯 가지 이상이 true고 false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얘가
숫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확실히 출력값이 무섭고 출력이 불림해야 된다. 출력이 필터를 사용할 때는 출력이 무조건 불림해야 된다. 그것만 약속하시면 됩니다. 맵은 상관없어요. 맵은 출력값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 코딩 스타일이에요. 전혀 이 교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함수 이름 정할 때 약어 같은 거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함수 이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 길어도 저는 그냥 허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같은 경우도 그냥 누구는 W만 써도 되는데 나는 그냥 다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한 3일 뒤에 다시 돌아오면은 이 함수가 뭔지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독스트링이랑 뭐다 힌트 주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거기 가서 확인하는 거랑 이 함수 이름만 가지고 내가 확인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변수 이름 같은 것도 최대한 길게 쓰고 함수 이름도 길게 쓰는 편인데 그건 제 스타일인 거고 여러분은 이제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난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면은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에 있을 때 가능하면은 길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너가 말하면은 저는 뭐 그때 미국에서 코딩을 했지만 지구 반대편에 영국에 있는 사람이 이거 보면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시간대가 맞을 때 그 사이에 나한테 줌콜을 해가지고 확인해야 되지 않냐. 그럴 거면은 그냥 이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길게 쓰는 편입니다. 제 스타일이. 아까 제가 이거 람다는 진짜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함수를 df로 정의를 하잖아요. df 정의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함수 정의인데 이거를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람다를 이용해서 잘 안 써요. 람다 잘 안 쓰고 람다 쓸 거면 그냥 함수를 보통 정의를 하는데 회사에서도 람다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보통 함수를 하게 되면 df 하면 이게 함수명이 들어가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땡땡 합니다. 어떤 계산이 온 다음에 마지막에는 return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값이 나온 거죠. 여기가 보면은 여기 우리가 보통 입력값을 넣고요. 여기가 이제 출력값이 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함수죠. 람다는 이거 똑같은데 얘랑 똑같은 거를 한 줄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람다는 이제 합니다. 람다는 그리고 이게 땡땡이 있어요. 땡땡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뭐냐면은 뭐 가로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뜹니다. 뒤에는 x 플러스 1이에요. 이 함수가 여기 만약에 여기 x를 받아가지고 리턴이 x 플러스 1인 걸 그냥 1 더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x 받아가지고 그냥 x 플러스 1 한 거를 주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람다 이거 뭐냐면 얘가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입력하는 값이고요. 뒤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함수 두 줄 이상 잡아먹잖아요. 이거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한 간단한 식인 경우에 앞에 여기 x가 입력이고 뒤에 그 반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했을 때 60보다 작은지 큰지를 보는 게 몇 줄 안 잡아먹죠. 사실 저라면 그냥 두 줄을 적을 것 같은데 여기 하면 독스트링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굳이 이거를 하나로 한 줄로 표현하고 싶다면은 람다 x 땡땡 x 60보다 작다
x가 이 x s고요. s 작다는 건 a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자체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기능을 한다. 오른쪽도 보면은 이게 실제 값을 반으로 줄이는 건데 반으로 줄이는 거를 람다 x 땡땡 x 나누기 2. 하이포테누스. 하이포테누스가 빗변이라는 뜻이야. 빗변. A랑 B랑 두 개의 빗변이 있을 때 피타고라스 빗변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스퀘어 루트죠. 제곱근은 다음과 표현해줍니다. 2분의 1승이니까 별 두 개가 제곱이니까 2의 제곱, B의 제곱, 거기에 스퀘어 루트 씌운 거. 한 변이 3이고 한 변이 4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5잖아요, 그죠? 정의를 하고 제가 테스트 해보면은 프린트 한 변이 3, 다른 변이 4인 걸 하면은 5.0이 나온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죠?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 이 함수인데 다르게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니까 제가 이게 두 번째로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람다 이번엔 두 개를 받으니까 a, b를 받아가지고 이 두 개를 받게 되면은 위와 똑같이 얘를 출력하라 라는 함수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정확히 같은 거예요. 좀 확대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는 이제 변수 함수 이름 그다음에 입력이 두 개가 있었고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얘는 뭐냐면은 함수 이름인데 함수 이름은 람다라는 이용이 하면은 여기 앞에 땡땡 앞에 거는 입력이. 근데 입력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개를 받는 입력이고 오른쪽에는 그걸로부터 계산한 결과값인 거죠.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둘 다 5.0으로 나옵니다. 그게 람다 함수다. 람다, 예, 람다. 람다의 장점은 최소 두 줄 이상인데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 단점은 그 외 모든 것입니다. 단점은 지금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돌아서 보면은 이거 해석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설명도 못 적잖아. 한 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함수인지 여기 뒤에 A가 뭐고 B가 뭐고 모르겠잖아. 근데 내가 함수를 이렇게 적게 되면은 여기에다 저랑 어떻게 할 거냐면 땡땡 한 다음에 A는 플롯이고요. B도 플롯이고요. 거의 리턴도 플롯이에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설명 내가 적었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딱 보면은 바로 왔을 건데 이거는 보면은 거의 이제 미스터리죠.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람다는 쓰지 말라라고 하지만 책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람다를 배웠습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할 때 보면 이제 간단한 한 줄짜리 함수가 쓰일 때 가끔 종종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쓰기도 합니다. 제 목표는 오늘 수업을 4시 반에 마치는 거거든요. 네 시 반에 마치고 싶은데
이제 남은 게 솔티드예요. 솔티드. 솔티드는 우리 여러 번 썼었습니다. 정렬하는 거 정렬. 보통 솔티드 하게 되면은 이제 안에 컬렉션이 들어가고요. 이게 두 번째 보면은 키가 있고요. 키. 세 번째 보면 리버스가 있습니다. 키는 어떤 거 기준으로 바꿀 거냐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안 줍니다.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 컬렉션이 숫자 관련된 컬렉션이라고 하면은 뭐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알파벳이면은 A부터 Z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리버스는 이게 true냐 false냐인데 만약 리버스 true로 돼 있으면은 얘는 나는 이제 원래는 오름차순인데 내림차순 정의를 하겠다 합니다. 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5, 2, 9, 1, 7이니까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sorted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 5, 1, 2, 5, 7, 9로 출력이 됩니다. 아래를 뭘 했냐면은 똑같이 이 리스트를 주긴 했는데 그 뒤에 리버스하고 뒤에 true를 줬습니다. 그죠? 리버스하고 true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다. 네, 여기까지. 네. 딕셔너리에서도 sorted를 쓸 수 있는데 딕셔너리 보시면은 딕셔너리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 만약에 단어가 있으면 단어. 얘는 딕셔너리가 아니에요. 얘는 딕셔너리인데 얘는 리스트죠. 리스트가 바나나, 애플, 키위, 그레이프입니다. 이거 그대로 솔티드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솔티드를 하면 어떤 순서로 솔티드를 하게 될까요? 얘는 문자니까 A부터 Z 순서로 하잖아요. 그죠? 얘를 솔티드 하게 되면 얘는 바나나, 죄송합니다. 애플, 죄송합니다. 키위부터, 죄송합니다. A, B, G, 그 다음에 K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애플, 바나나,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키위 순서로 원래는 정렬이 된다고요. 근데 그 아래는 다른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시를 보죠. 자, 이렇게 5가지 있는 거 합시다. 자, 순서 좀 섞어 놓을게요. 이렇게. 망고. 자몽이 영어로 뭐죠? 그레이브 포지. 그레이프 프루트 할 때 띄었어요? 붙였어요? 띄었어요? 네, 붙였어요. 붙였어요? 그레이프. 오. 파인애플은 붙였으나 띄었으나? 피치.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를 제가 sorted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my fruits를 하게 주면은 자, 기본적으로 얘는 글자기 때문에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팔선 어떻게 하냐면 그 글자니까 A부터 Z 순서로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A, B, C, G, K, M, O, P, I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타당하죠. 근데 나는 이거 정렬을 알파벳 순서가 아닌 걸 뭐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에 따라 기준하고 싶으면은 얘의 글자 길이에 따라 내가 정렬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그 솔티드 보면은 이제 내가 처음에 컬렉션 받고 뒤에 키라는 입력값이 있고 그 다음에는 리버스가 있습니다. 리버스는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리버스는 여기서도 우리 리버스 쓰게 되면은 리버스 true를 하게 되면은 역순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오른차선 내림차선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키라는 게 있었는데 이 키는 그 딕셔너리 키랑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뭐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너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보통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주면 숫자는 오름차순.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기역부터 히읗까지 하는데 여기서 제가 주고 싶은 기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줄 거냐면 이 문자의 길이 근데 이 문자의 길이를 보려고 하면 써야 되는 함수가 뭐가 있죠? le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죠? le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렌을 다 넣어봐요. 다 해가지고 각각 해당되는 그 결과값 있잖아요. 그 결과값 예를 들면 6이고 5고 6이고 5고 5고 이게 막 있을 건데 그 결과값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자 제일 작은 키위부터 5개짜리, 6개짜리, 뭐 그다음에 뭐 9개짜리, 10개짜리 이렇게 정리를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정리를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다. 솔티드가 그렇게 됩니다. 솔티드. 자, 이거 첫 번째. 이거는 뭐 할 거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은 45.5래요. 두 번째 아이템은 35래요. 세 번째 아이템은 41.3이래요. 자, 이거 또 이제 바로 저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격이 있습니다. 애플은 개당 500원, 바나나는 개당 30원, 300원. 그다음에 캐럿은 개당 600원. 오렌지는 개당 700원 합시다. 오렌지는 개당 2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더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뭘 하고 싶냐면은 정렬을 할 때 좀 섞어 놓을게요. 얘를 좀 섞어서 기본적으로 좀 섞어서 캐럿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애플 얘기를 하고 애플이 그 바나나 다 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죠? 이건데 딕셔너리를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 키의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밸류의 오름차순에 대해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키에 대해 오름차순 할 건지 밸류에 대해 오름차순 정리를 할 건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sorted를 쓰면 됩니다. sorted. 그리고 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sorted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키만 받아가지고 키워드 그러니까 과일 이름의 순서만 줍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템즈를 하게 되면 키랑 밸류도 동시에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그 키가 이제 애플이 먼저고 바나나 그 다음에 캐럿이 그 다음 오렌지가 마지막에 있는데 그 키의 순서에 맞게 각각의 값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는 지금 뭐냐면은 이 A부터 이거 순서인데 그거 말고 가격이 제일 비싼 과일부터 내가 위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과일, 그 다음에 비싼 과일, 세 번째 비싼 과일, 제일 싼 과일 아래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sorted에 아까 있던 키를 바꿔야 됩니다. 키를 바꾸는데 여기 어떤 함수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함수는 제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여기 각각에 있는 것들을 뭐 받아올 거예요. 그 받아온 다음에 거기서 밸류가 해당되는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한 줄로 표현했으니까 람다가 있었고요. 람다 x를 받아가지고 x1이라고 할게요. 자, x는 그냥 입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x1은 뭐냐면은 입력 받은 거에 두 번째 값이라는 거예요. 뭘 입력 받냐면은 이걸 할 때마다 얘를 하나 입력 받고요. 얘를 하나 입력 받고요. 얘를 하나 입력 받겠습니다. 그죠? 얘 뭐예요? 튜플이죠. 튜플인데 튜플에서 제가 대괄호 1을 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튜플에서 두 번째 있는 값을 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캐럿은 600이 되는 거고요. 바나나는 300이 되는 거고요. 애플은 500이 되는 거고 오렌지는 200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내가 오름초로 정리를 하겠다 하면은 제일 저렴한 오렌지부터 제일 비싼 캐럿 순서로 정리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그냥 키워드 순서로 보고 싶다 하면 여기에는 그냥 키워드를 보는 거는 키워드는 첫 번째 엘리먼트니까 여기 0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다시 그냥 키워드 순서로 정리하는 걸 다시 할 수 있죠. 딕셔너리에서 아이템즈를 쓰면은 키워드랑 그 해당되는 밸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대로 그 상태에서 내가 정리를 할 건데 어떤 거 기준으로 정리를 할 거냐?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냐? 봤더니 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키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함수를 주는 겁니다. 함수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프루츠 아이템즈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튜플 하나씩 들어가는데 첫 번째 튜플에서는 앞에 성분은 키워드고요. 뒤에 성분은 밸류입니다. 두 번째 튜플은 앞에 성분이 키워드고 두 번째는 밸류입니다.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가 x가 돼서 얘를 하나를 x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0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 키의 그 결과값은 뭐가 되냐면은 저기 얘의 결과값은 뭐지? 0을 넣게 되면 앞에 있는 값들이니까 애플, 바나나, 캐럿, 오렌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A, B, C 순서대로 A, B, C, O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람다 이 뒤에 있는 값에다가 제가 1을 주게 되면은 그 말은 각각을 받을 때 여기 500을 받는 거고요. 300을 반환하는 거고 600을 반환하고 200을 반환하는 거니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가격의 오름차순으로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네, 여기까지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대비 문제.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중간고사 대비 문제니까 이게 쭉 해보게. 5개예요. 이게 중간고사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중간고사 문제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총 5개의 단계가 있어가지고 각각을 하다 보면은 완성이 되는 식입니다. 5분만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